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 지금부터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재정 의원님, 우리가 지난 8월 26일부터 네. 정기국회를 시작함으로써 우리 서당캐 방송도 네. 현장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됐죠. 그렇죠. 출장 방송. 출장 방송. 예.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회에서 계속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아까 일부 때도 이재정 의원님의 활약상을 들으셨지만 완전히 이 서당캐 최고의 스타로 이제 자리매김하셨거든요. 아, 예. 예. 굉장히 또 이재정 의원님 재치가 있어요. 그래서 방송하면 재밌어요. 네. 이재정 의원님이 생각하는 서당캐는 어떻습니까? 서당캐는 탐난다. MC 자리가 탐난다. 탐난다. 이 자리 탐난다. 예, 저는 뭐 이미 양보가 아니라 이미 뺏겼습니다. 강탈 당했습니다. 저도 뭐 제 자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주도적으로 아까도 보셨죠? 1부에서도 제가 진행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2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든든하죠? 네. 오늘 그 최승호 우리 감독님 어렵게 모셨는데요. 누가 섭외를 했나요? 후배는 제가 좀 부탁을 받아서 제가. 그러니까 우리 감독님과 우리 의원님은 원래 지인 관계셨나 보죠? 모를 수가 없죠. 네. 민변 해본 변호사였고. 소리예요. 네. 당연히 알죠. 또. 그러니까 섭외했겠지. 뭐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섭외했겠어. 그리고 또 저희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그 최승호 감독님을 모시고 GV를 한번 했었습니다. 공범자들. 그 전에 자백도 했었었고요. 예. 네. 우리 최승호 감독님이 대학 시절에는 연극 배우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래요? 예, 그랬죠. 예. 제가 또 한때, 대구서는, 제가 경북대학교 출신인데. 저도 경북대학교 출신이에요. 그럼 또, 대구예요, 대구. 대구예요. 네. 대구서 논다면 놀았습니다. 연극 무대 위에 배우셨다고요? 자꾸 못 믿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때도 왠지 감독이나 이런 걸 하셨을 것 같은데. 예. 그때도 이제 배우도 하고, 또 연출도 소품 하고. 이런 거. 원래 대학교 연극은 다 해요. 네. 조명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근데 이제 빠지는 인물은 아니세요. 잘 보면 여러분도 꼼꼼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아니, 근데 배우 중에 얼굴로 승부하는 분도 계시지만 연기파라고 흔히 불리는 분들은 게스트 불러놓고 개성 있는 이런 게스트 불러놓고 분위기 참 흉흉해요. 원혜요나 이런 분들. 오늘 감독님. 그 발언은 약간 저희 팬들로부터 상당히 그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발언. 예. 그런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또. 근데 감독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우리 셋을 볼 때 배우하면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왜 이런 그런 저는 이재정 의원님이라는. 아니 잠시만요. 말씀 이분이 영화 감독님이시긴 한데 사실상 다큐 감독이시고 굉장히 박주민 의원님. 그렇죠. 극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분이라. 아니, 다큐도 원래 영화는 비슷한 거예요. 예. 다큐 안에도 다 이게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그럼 저희 한번 뭐 어떤 급수인지 아니 뭐 근데 겉보기로만은 좀 알기가 어렵고 예, 사실 예. 이제 외모가 조금 독특저처럼 그런 분들도 또 이렇게 성격이 배우 잘하고 그러니까 그냥 겉보기만으로는 우리 뭐 아무래도 이재정 의원님이 진짜. 아니 인정합니다. 근데 예. 아니 근데 되려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영화 감독하시는 또 다른 어떤 분이 저를 보더니 엑스트라로 쓰기도 애매하고 주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게 생겼대요. 애매하게 이쁘고 애매하게 못생기고 이렇대. 그러니까 확실하게 주연급이 되거나 뭐 아니면은 남들이 눈여겨보는 조연급이 되려면 박주민 의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박주민 해요. 의원님은 아까 얘기했지만 다큐멘터리를 국한시킬게요. 네. 저도 사실상 뭐 근자에 극영화에 출연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저는 최승호 감독님의 영화에 출연을 했습니다. 전 정말요? 여배우입니다. 공범자. 이전에 자백 영화에 자백이라는 영화가 원래 저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이 네. 있는데 그때 이제 변론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때 출연하셨죠. 저는 찍힌 줄도 몰랐는데 그때 유우성 씨 동생인 유가려 씨가 출국하던 당시에 오히려 카메라가 있어서 전 불편해서 뒤쪽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이렇게 안아주고 얘기하던 장면이었는데 그걸 아마 카메라가 잡았었나 봐요. 그래서 영화에 나왔는데 저 되게 반갑더라고요. 제가 변호사일 때 그리고 또 사랑하는 그 동생하고의 그런 애틋했던 장면이 영화에 반영이 돼서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자백하고 지금 이번에 공범자들 둘 다 보신 분 여기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저는요 자백 좋았습니다. 근데 공범자들 재밌었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그 얘기 들었는데. 공범자들의 제가 두 장면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두 장면 나오세요? 두 장면 나오는데. 남자 배우 세월호 장면에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공범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어요. 예. 네. 완성도도 높았고, 사실 의무감으로 보는 영화가 아니었어요. 정말 재밌게 보다 보면은 가슴을 퉁 치는 메시지가 있는 정말 웰메이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자백은 뭐 의무감으로 보셨다는 것 같은데. 아니요, 달리, 참 버거운 과거의 얘기였는데 네. 좀 무거운 감이 없지 않았어요. 냉정하게 그렇죠. 얘기해서. 네, 맞아요. 참 무겁고 너무 한 시간, 상영 시간 내내 먹먹하게만 봤는데 공범자들은 되게 암울한 시대의 얘기인데도 우리를 막 들었다 놨다 했어요. 웃길 때는 막 웃고, 그리고 막 울 때는 펑펑 울게 만들고, 마지막 나서면서는 주먹을 뿔끈지게 하고, 그 묘한 것들이 이렇게 섞이는데, 와, 정말 술사다, 술사. 지금 이런 생각이 공범자를 들었어요.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은 이미 이제 그 극장에도 아직도 하고 있지만 네. 이제 IPTV, IPTV 집에서. 예, 올레 TV 이런 걸로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오늘 나옵니다. 되게 못 보신 분들은 되게 들어가서 좀 보세요. 저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못 봤거든요. 네, 오늘 제가 꼭 보고, 원래 어저께 보고 올라 그랬는데 어저께 조금 늦게까지 우리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느라고 제정신이 아니라서. 네. 자, 그럼 공범자 말미에 이제 세월호 이야기가 나온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그때 박주민 의원님이 나오신 건가요? 네, 중간에 네.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러니까 말미에 그 세월호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세월호 전개되나요? 얘기가 많이 나오진 않고요. 근데 이제 나레이션으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계속 싸워왔던 이유가 사실은 방송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싸움이었는데 네. 그런 것이었는데 결국 그 싸움에 지게 됨으로써 우리가 정말 겪고 싶지 않은 일을 겪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전원구조 오보에 대해서 이제 나오죠. 네. 감독님은 이제 공범자를 기획하실 때 어떤 이제 배경으로 기획을 하셨는지 그 말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작년에 사실 그 자백이라는 영화를 10월 달에 개봉했거든요. 10월 13일 날 개봉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자백이 어마어마한 흥행을 이룰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개봉관을 막 이렇게 다니면서 관객들을 만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개봉을 했는데 열흘 뒤에 이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영화관으로 안 오고 전부 텔레비 앞으로 가가지고 이 더 재미있는 사건이 터지니까 그래서 뉴스가 더 재밌었어요. 저도 할 수 없이 영화관에서 광장으로 다시 가서 네. 촛불 집회에 참여하고 이랬는데요. 촛불 집회에 참여하면서 보니까 제가 점점 이렇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탄핵이 되고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면 틀림없이 세상이 바뀔 텐데 바뀐 세상에서 KBS, MBC만 적폐의 왕국으로 남아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KBS, MBC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점점 사라지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네. 이제 뭐 우리한테는 JTBC도 있고 또 우리가 세상을 바꿨으니까 아직 그 KBS, MBC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그래도 이 공영방송이 바로 서 있어야 사실 우리 미래가 바로 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민들께 그걸 설득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역시 내가 잘 만드는 거는 영화다. 그래가지고 예, 제가 영화를 이번엔 만들었습니다. 인정. 네. 그렇다고 저번에 뭐 영화가 아니었다 뜻은 아닙니다. 자백도 꼭 네. IPTV 있는 거죠. 그럼요. 예, 네. 자백도 IPTV로 꼭 확인하시고요. 방금 공영방송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이 영화를 제작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냥 MBC, 뭐 KBS 공영방송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는 뭐 방송의 중요성 이러면 안 와닿아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뭘 포인트로 했냐면, 그러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예측하는 이런 명분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볼 때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방송이었지만 그 안에서 힘들게 싸우고 있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진동이었어요. 맞아요. 오랫동안 울리고 있고 지금도 그 장면들 생각하면 웃음도 나오다가 정말 웃음 안에는 진짜 희망인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희망을 못 놓는구나. 그러면서도 정말 눈물도 나고 그랬던 영화였어요. 이번 영화 자체가 스타를 만들어냈잖아요. 그 안에 나오는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다
언론에서 주인공이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해직 기자도 있으시고, 뭐, 뉴스타파에서 활동하시는 그 유명한 해직 기자님들도 다 나오시는데, 이번에 PD님, 예. 저는 이번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빅스타가 되신 PD님. 김민식 PD. 예. 영화 보신 분은 아실 테고, 영화 안 보신 분도 아마 이 장면은 보셨을 거예요. 김장겸은 사퇴하라 하면서 셀카를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돌리는 장면. 근데 우리 신입당원들이 제가 볼 때 많이 안 보셨어. 지금 저도 옆에서 호응 못하고 있거든요. 못 봤기 때문에. 아직 안 봤기 예. 때문에. 오늘 밤에 꼭 보세요. 네. 제가 스포일러가 될까봐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분의 그 셀카봉을 들고 이렇게 막 회전하는 것들이 이제 리메이크도 되고, 예, 다른 뭐 시민분들도 따라서 이렇게 여러 장소에서 또 외국에서도 하시기도 하고 했는데 그분이 뭐 해직되신 것도 아니고 되게 막 중징계를 받아서 뉴스 회자된 분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빅스타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 영화에 등장하면서 우리를 울려요. 웃기고 울렸어요. 네. 와, 그게 정말 이 영화를 보는 관전 포인트였어요. 그 주요 이제 내용이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방송 장악의 과정을 그렇습니다. 그 예. 영화로 담은 건데요. 어떻습니까? 이 두 정부가 방송 장악이 스타일이 똑같나요? 좀 누가 좀 더 악질적인 정부가 있었나요? 이명박하고 박근혜. 네네. 그 차이점.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네요. 네. 제가 원래 좀 재밌습니다. 그 사실 그 둘을 구분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본 건 아닌데 네네. 지금 당장 이렇게 딱 들어오면 사실 모든 것의 그 끝판왕 기획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죠. 그분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부터 착착 이제 플랜에 의해서 이렇게 갔고요. 꽤 체계적으로 가는 거죠. 체계적으로. 이명박은. 예, 그리고 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KBS, MBC 공영방송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한쪽으로는 이제 종편을 완전 키우고. 해서 해가지고 이제 언론 지형을 한 방에 완전히 보수 편향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성공을 했던 네. 거고 그런 지형 하에서 이제 총선이 이루어지고 대선이 이루어지면서 이후에 박근혜 후보는 거의 이제 대통령직을 줬다시피 맞죠. 그렇죠. 해서 이제 다음 대통령이 되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앞에 그를 갖다가 그냥 그대로 물려받았는데 그냥 물려받는 정도만으로도 이미 많은 그 장악이 이루어지고 또 내부의 저항의 어떤 기운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사실 사그러든 상황이었고 특히 이제 중요한 그 출입처나 이런 부분들에는 완전히 그 뭡니까 그 공범자들하고 같이 이제 발을 맞출 수 있는 사람들로만 다 같이 갖다가 채워놨었기 때문에 굳이 박근혜쯤 가면 아주 강한 무슨 이렇게 막 어떻게 막 억지로 뭐 이렇게 뭐 위협을 한다거나 뭐 징계를 많이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네. 그냥 그 체제가 시스템이 그냥 굴러가는 이런 상태였죠. 특히 국회 같은 것도 이제 방송사를 장악한 세력에 의해서 발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출입처로 나와 그럼요. 있었죠. 정치부는 뭐 전부 그런 사람들로 채워졌고요. 예, 더불어민주당 출입인데도 그런 분들 정치부, 나오셨죠. 검찰, 뭐 청와대, 중요 부처들은 다 그런 식으로 채워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이제 그래도 그 KBS는 그래도 좀 낫다는 게 보여진 게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 KBS로 전화를 해요. 네. 전화해가지고 김시건 보도국장한테 지금 그 해경 비판하는 보도하는데 그거 좀 하지 마, 막 그러고 보도됐던 거죠. 보도하고 네네네. 있는 상황에서 네네. 뉴스가 막 나가고 있는데 뉴스가 나가는데 그랬다고요?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막 이렇게 압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사실은 KBS보다 MBC가 훨씬 더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 문제 있는 보도를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저희들은 아무도 이정현 수석이 그 MBC로는 전화를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알아서 다 했을 거니까 전화 안 해도 다 알아서 하는데 뭐 전화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보도국장이었던 김장겸 현 사장은 그때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미 이정현 수석이나 그 친박계 핵심들하고 늘 자주 만나면서 네. 서로 의견 교환하고 이렇게 했던 사이였던 걸로 알기 때문에 MBC는 정수장학 현황도 뭐 굉장히 직결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원래 이제 정수장학회가 30%의 지분을 갖고 있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때는 정수장학회 이사장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죠? 사실상 이제 정수장학회가 원래 박정희 씨의 이제 개인 재산 비슷하게 네, 네. 해가지고 물려받은 그런 건데 박근혜 정권에 와서는 정수장학회 30%에다가 정권이 장악한 나머지 70%까지 해서 네. MBC는 거의 100% 거의 이제 그 자기네들이 소유한 거 비슷한. 그러니까 그런 박근혜 상황이 대통령이 MBC도 그냥 경영자로 참여한 거네요. 네. 탄압이 한가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어쨌든 태생적으로 정수장학회 30%가 있긴 하지만 건강한 조직이 버텨서 만든 게 MBC라는 브랜드였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조직을 다 해체하고 망가뜨렸던 거죠. 그 영화를 보지 않은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현직 기자들, 방송하는 PD들을 전혀 엉뚱한 곳에 발령을 시키잖아요. 아이스링크 청소하게 하고 뭐 그 일이 귀천을 떠나서 MBC에 들어올 때 청운의 꿈을 안고 들어왔던 그분이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다들 취재 현장에서 밀려났던 거죠. 국정원 TF에서 최근에 공개한 방송장악 문건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비판적인 PD와 기자들을 정리하고 두 번째는 노조를 무력화하고 최종 목표는 민영화하라. 그래서 이제 비판적인 PD와 기자를 이제 쫓아내는 방식으로 그런 아이스링크 관리, 동전 바꾸기 막 이런 거 시켰던 거죠. 예. 그죠? 예.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막 쫓아다니면서 인터뷰하는 사람 중에 김재철 사장이 있어요. 예. 김재철 이명박 기억나시죠? 대통령이 예. 앉힌 사장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만두고 어디 강연하러 갔는데 계속 쫓아가면서 한 말씀 좀 해달라고 하는데 한 말씀 딱 해요. MBC 민영화돼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국정원 문건에 네. MBC에 대한 최종 목표가 민영화예요. 민영화. 네. 그걸 그냥 읽은 거네, 그러니까. 네. 네. 우리 그 최승호 PD님이 무엇보다 뭐 바로 이 존재 자체로 증명해 보이는 분이잖아요. 그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챙겨보던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시다가 지금은 밖에 나와 계시잖아요. 예. 밖에 나와 있으면서도 들여다보는 내부 사정은 정작 이제 최승호 PD님보다 더 열악하고 더 힘들었죠. 그럼요. 예. 저는 그래도 어쨌든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뉴스타파라는 곳에 있는데 뉴스타파는 여기 아마 우리 뉴스타파 회원님들도 계시지 않나 싶은데 시민들이 후원으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뭐 정말 그 어떤 것에도 개의치 않고 마음껏 이제 무엇이든 다 보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작년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삼성의 어떤 그 회장님 관련 보도도 하고 했는데 이런 데서는 뭐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또 편집을 잘한대요, 저기 제작진들이. 예. 네. 뭐 제가 뭐 아직은 그렇게 문제 네. 있는 발언은 안 했죠.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지금 사실 이렇게 KBS, MBC가 여전히 장악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뉴스타파기 때문에 아주 작은 개미 같은 언론사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KBS, MBC 공룡을 다시 일으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해보자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저는 이제 나름대로는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데 안에서는 제가 정말 그 사랑하는 그 후배들이 진짜 뛰어난 친구들이거든요. PD 수첩 할 때 정말 어마어마한 특종을 했던 그런 친구들을 뭐 저 스케이트장으로 보내가지고 그 친구 얘기가 첫 해에는 자기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자존심 때문에 도저히 자기가 스케이트장에서 일을 못하게 할 것 같아가지고 완전히 휴가를 내버렸대요. 네. 내버렸는데 그 다음 해에는 전망이 없고 언제까지 결국은 여기서 계속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결국 그 현실이 받아들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해부터는 스케이트장에서 눈을 쓰는 일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언론인들의 정신을 하나씩 이렇게 갉아먹는 일을 해온 거죠. 그러나 제 영화가 보여주는 거는 결국은 그들의 그러한 시도가 실패했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우리 이재정 의원님 말씀하셨던 김민식 PD 등 이렇게 해서 여전히 싸우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어떤 언론인으로서의 DNA를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다는 거죠. 저는 법조인일 때 이제 법조 출입하던 기자들, 우리 MBC 기자들 이렇게 만나면서
그 모습들이 너무 멋져서 이렇게 정말 선후배 관계가 된 끈끈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느새 취재 현장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9시 뉴스 틀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 후배들이. 근데 얘기를 딱 들어보면 언니 나 뭐하고 온 줄 알아? 비행기 모형 만들다 왔어. 취재 기자가. 너무 씁쓸한 거예요. 또 한 친구는 그러는 거예요. 정말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본인은 기자인데, 뼛속까지 나는 기자인데 기자의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래요. 우울증이 점점 심해진대요. 그래서 우리 민변 변호사들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 있는 동안 다들 현장에서 고초를 많이 겪었거든요. 뭐 아까 깜빡 동기라고 박주민 의원님 와이프 얘기도 했는데 근데 우리는 최소한 변호사일 수 있잖아. 내 일을 하고 있잖아. 근데 기자를 기자이지 못하게 했던 게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얘기가 와닿았어요. DNA를 죽이지 못했어요. 말살하지 못했던 거죠. 충분히 동감하는 얘기가 저도 이제 90년도에 한 3, 4년, 한 4, 5년 언론사에 있었거든요. 신문사. 근데 그때 제가 누구한테 찍혔어요. 그 당시 저 편집부 기자인데 판매국으로 이제 발령을 내더라고요. 그때 제가 사표냈었습니다. 사표냈는데 그때 이제 편집국장이 그 사표를 수리 안 해주고 이제 다시 들어갔는데요. 정말 그때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 분노가 정말 저는 가서 때리려고 그랬어요. 저 솔직히. 제가 이 외모보다 좀 성격이 좀 터프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동료들이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MBC 기자들이 지금 당했던 이 수모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자존심과 정말 너무 우리 그 감독님께서도 정말 어려운 과정 속에서 가장 어려웠던 그 순간이 언제셨어요? 그거 한번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제가요. 제가 뭐 제일 어려웠던 순간은 역시 이제 사실 2012년 6월 달에 제가 해고가 됐는데 2012년 12월 18일까지는 괜찮았어요. 12월 19일 날 그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때 진짜 진정한 멘붕이 왔죠. 그러니까 해고되시고 며칠 있다가 그 당시 한 6개월 뒤에 6개월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날도 참 기구해요. 그날 사실 그 투표율이 75%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희망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또 그때 미디어 오늘이라는 미디어 언론사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기자가 묻는 거예요. 자기네가 조사한 거 있잖아요. 여론조사요? 예. 네. 출구조사.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를 했는데 그때 이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는 걸로 나왔대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하면서 MBC로 돌아가시게 되면 어떤 일을 하실 겁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어떻게 그걸 입수를 했냐? 그거 비밀인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그로부터 한 1시간쯤 지났을까? 다시 문자가 왔어요. 선배님 그거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출구조사가 이제 매체가 그 문재인 당시 후보의 당선을 예측했던 출구조사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있었죠. 네. YTN으로 기억합니다. 네. 있었죠. 있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아마 거기서 판단을 자기네가 미스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정하는 문자가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니 역시 그랬죠. 예. 확실히 아까 저희 일부에서도 잠시 이명박을 잊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또 최순실이라는 브랜드가 너무 강해서 이명박을 잠시 지웠었는데 이 공영방송이 피폐해지는 이런 과정은 그 전 과정을 지켜보지 않으면 특히나 이명박의 기획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그대로 박근혜 정부에게 전수되고 아마 그때 12월을 기점으로 모두를 더 암흑에 빠뜨렸던, 더 가속화됐던 기억들을 더듬어 보면 우리는 그냥 최순실 게이트를 청산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자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당장 이 방송장악 사태만 보더라도. 예, 근데 그 시민들이 굉장히 사실은 올바른 판단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 최순실 게이트뿐만 아니라 그 전에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던 그 과정도 KBS, MBC 공영방송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3% 차인데
방송이 제 역할을 했었으면은 그때 이미 최순실 게이트가 뭐 게이트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미리 밝혀졌을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대선이 끝나자마자 공영방송이 망가져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제대로 된 방송을 만들자라는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뉴스타파가 이제 정말 그 시민들의 후원을 순식간에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아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뉴스타파는 그 전부터 있긴 있었는데 대선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려고 그랬었어요. 다 KBS로 돌아가고 MBC도 돌아가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대선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바른 방송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KBS에 원래 적을 두고 있었던 기자들도 전부 다 그만두고 나와서 이제 뉴스타파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참 그 시민들의 그 통찰이 대단했었던 것 같고 저는 그 통찰이 다시 이제 촛불로 세상을 바꿨으니까 근데 세상을 바꿨다라는 게 단순히 새 정부를 만든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언론을 바로 세워야 진정으로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KBS, MBC를 바로 세우면 저는 그거야말로 촛불의 완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대봉에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지금 현재 파업 현황은 어떤가요? 지금 뭐 파업하는 과정은 뭐 저희들 2012년에는 무려 6개월을 파업을 했으니까 이제 9월 4일부터 지금 해봤자 뭐 얼마 안 됐죠, 그죠? 그래서 뭐 파업 자체는 다들 굉장히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고.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끝낼 거냐. 파업을 아무리 해도 김장겸이라는 사람이 혹은 그 KBS 고대영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이 그동안 저질렀던 일들을 가지고 뭐 권한 있는 국가기관들이 정확한 판단을 해야 이 문제가 결국 정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당노동행위로 뭐 소환되고 하기 전부터 그 자유한국당은 공정언론 장악 저지 특별위원회 이러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당이 되게 머쓱했어요. 우리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우리 정말 우리 기자님들한테 죄송한 거예요. 우리가 공정방송을 되찾기 위해서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장악 저지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적폐 이렇게 손쉽게 얘기하지만 공고에 져 있는 모든 것들은 대통령님 바뀐 거 외에는 아무것도 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저항은 더 공고하고 앞으로도 녹록치 않은 절차들이 있는 거죠. 저희 대통령님 바뀌고 난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선된 이후에도 사실은 이 영화가 있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때 방송 현장은 조금은 무기력해져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 구성원들만 고립해서 계속 싸우고 있었고. 근데 영화로 인해서 국민적 성원도 모아지고 또 맨날 금요일 날 파티도 하잖아요. 돌마고 파티라고. 돌마고 파티를 통해서 국민의 에너지도 또 방송 장악하고 있는 그분들께 계속 전달하면서 기세를 몰아가고 있는데 관심을 늦추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가기관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통해 가지고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적 관심과 에너지가 계속 여기 함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큰 역할을 하셨어요, 사실. 이번에 우리 국회에서 국정감사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선 이미 김장겸과 고대영은 아웃이다. 네. 이게 명확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야 사실 이사진들도 움직이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국민분들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필요하죠. 네. 돌아요 돌마고는 금요일 날 저녁에 하나요? 매주 금요일 날 오후 7시에 7시에. 광화문 거의 청계천 광장이나 아니면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열립니다. 네. 제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렇게 페이스북 보면은 우리 옛날에 TV에서 봤던 스타 같았던 간파급 아나운서들 있잖아요. 기자님들 다 함께 와 계시더라고요. 모습 보면서 너무 반가웠어요. 이분들 어디 계시다가 이제 나오셨나. 정말 저희가 쇼 프로 봐도, 그러니까 예능 프로 봐도 나왔던 그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화면에서 사라지셨잖아요. 그분들이 다 건강하고 상식적인 목소리를 내다가
그렇게 카메라 뒤편으로 사라지셨구나. 그러니까 손정은 아나운서라고 혹시 아세요? 네, 알죠. 네. 옛날에 얼마나 뭐 인기 굉장히 있었어요. 유명했던 네. 아나운서잖아요. 이번에 이제 저희 공범자들 이렇게 파업을 하니까 저희가 이제 공범자들의 관객과의 대화할 때 진행을 좀 해달라고 저희가 이제 부탁을 드려서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관객들이 객석에 이제 꽉 차가지고 이렇게 이만한 정도 되는데 이렇게 처음에 뭐 손정은 아나운서만 이렇게 들어온 거죠. 이렇게 들어와 조명이 이렇게 비쳤는데 거기서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MBC의 손정은 하고 난 뒤에 손정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정은 아나운서라고 이야기를 못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아나운서직에서 쫓겨난 지가 벌써 몇 년이라서 그동안에 뭐 완전히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그 MBC에서는 저보고 넌 아나운서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저를 아나운서라고 소개를 하기가 저해가지고 말이 안 나왔다.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손정은이 아나운서가 아니면 누가 아나운서겠어요. 네. 예, 그런데 그렇게 해온 거죠. 결국은. 아유, 정말 먹먹하네요. 지금 대본에는 없는 거지만은요, 우리 여기 오신 우리 심당원분들, 한번 우리, 최 감독님이나 우리 의원들에게도 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는 분 안 계세요? 거기, 지역구를 얘기해 주십시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서 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 을에서 온 김민재라고 아유, 합니다. 우리 지역구시네. 전국구. 예, 제가 보듬겠습니다. 저는 최성호 감독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전 이거 페북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또 무슨 일인지 공기업의 조직적인 반란인가요? 문재인 정부가 넋을 놓고 있다는 증거인가요? 기가 막히네요. 제가 마지막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까달았습니다. 청와대의 의지일 수도 있다는 것. 물론 상상조차 어려운 가설이지만 그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되겠네요. 이거는 본인이 직접 페이스북에 쓰신 포스팅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때 노정면 그 해직 기자가 탈락했던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의지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너무 공격적인 것보다는, 네. 편하게.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도 해직 제가, 저도 지금까지 말씀드릴게요. 공범자들을 보고 네. 해직된 그 기자분들이 고생을 했던 거 그럼요. MBC랑 KBS가 국민들의 신뢰받는 방송에서 뭐 솔직히 저도 촛불 광장에서 봤습니다. KBS나 MBC들 기자들 보면은 욕하고 JTBC 기자들 보면은 박수치고 그렇게 응원했던 것을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신입당원 아카데미 오시면서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해놓고 그 이후에 어떤 자리에서도 제대로 지금 사과도 안 하셨습니다. 진짜 뭐 합의해주신 정말 박주민 의원님 그리고 이재명 의원님 그리고 김용 의원님 정말 제가 존경하고 제가 후원금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도 톤도 다운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진짜 해야겠습니다. 네. 최종호 PD님 진짜 당신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믿음을 얻고 싶다 한다면은 우리가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말씀을 드리죠. 그게 이제 그때 노정면 기자가 이제 사장에 신청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여러 가지 물론 가능성이 있지만 그날 나왔던 그 결과 자체는 이제 굉장히 놀라운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YTN은 원래 이제 그 주주가 공기업이거든요. 공기업들인데 그 공기업의 주주 대표들이 와가지고 이사로서 그 사장을 결정을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공기업 대표들이 똑같이 노정면 후보에 대해서 최하 점수를 줬대요. 0점. 최하 점수를 한 명이 그렇게 준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똑같이 줬다는 겁니다. 공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저희는 그때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 YTN 사태라는 것은 굉장히 쉽게 풀릴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공기업이니까. KBS, MBC하고는 다른 거죠. KBS, MBC는 KBS 이사회라든지 방송문화진흥회라든지 거기에 이사진들이 임기가 있고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합법적인 어떤 뭐 방법으로 그 이사진을 쫓아낸다거나 사장을 해임시킨다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YTN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가 바뀌면 정부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너무나 쉽게 미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아마 그런 원인도 있어서 YTN의 원래 사장이 정부가 바뀌자마자 사퇴를 하고 나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후임 사장을 뽑는 거였고 그 후임 사장에 노정면 씨가 지원을 했던 거죠. 저희들은 꼭 노정면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공정한 판단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공기업 대표들이 약속을 한 듯이 똑같이 최저 점수를 줬어요. 그 상황에서 제가 쓴 글이에요. 그 글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노정면을 잘라라 그렇게 지시를 해서 그렇게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이제 그 내용을 잘은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 나름의 이제 갈무리라는 의견을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있는 김용호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박주민 의원도요. 우리는 문재인이에요. 다르게 갈 수 없는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그 입장에서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영역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맞아요. 공기업의 지난 정권의 대부분 사람들은 모든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했어요. 공기업 사장들은 근데 사실 뭐 아시다시피 여전히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사장들입니다. 심지어 공무원들도 저희가 정권은 바뀌었지만 장악이 쉽지 않은 현실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성하는 점은 우리 이 여당이 반성하는 점은 뭐냐면 특히 방송과 관련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장악저지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동안 우리가 발빠르게 무언가를 준비하지 못했던 미안함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우리가 조금 갈무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공범자들 영화 보면서도 그런 미안함과 죄책감이 굉장히 컸고 여기 있는 김용호 의원님, 이재정 의원, 박주민 의원은 여당 의원으로서 그 어떤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분발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생긴 일이라고 조금 마무리를 하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약속을 드려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 저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최승호 PD님은 기자이시고 국민이세요. 그러면은 사실 정부나 또는 정치인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대해서도 비판하시거나 또는 아쉬운 점이 있으면 아쉽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희 당원이 아니세요. 예. 그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히 기자들에게 질문을 못하게 했던 정권이 박근혜 정권입니다. 기자들에게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게 박근혜 정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그 기자분들이나 언론인을 대할 때 전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욕을 해도 또 의심을 해도 또는 비판을 해도 언론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다른 존재들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또 그것도 또 감내하실 거고 또 당연히 그런 얘기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도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편하게 그럼요. 그래서 더 얘기해 주시고 하셔도 돼요. 제가 언젠가 이제 이런 뭐 서당회 방송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어요. 저 되게 불완전한 사람이거든요. 저 정말 실수할 수 있어요. 말 실수도 할 수 있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 정말 타이밍 못 찾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오해를 드릴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따끔하게 꼬집어 주시되
제가 제발 저 버리지 마세요. 이재정이 의정활동을 해온 그것 또는 의정활동 이전에 살아왔던 이재정의 방향과 가치를 여러분들이 들여보신다면 아이고 얘가 실수했구나. 이것만큼은 내가 용서 못해 하고 혼내시더라도 이재정 자체를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정치인이 되면서 대중을 만나면서 제가 드리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드리는 이유는 우리 최승우 PD님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각을 지거나 하는 그러니까 다른 의도를 가지고 했던 그런 언론인들하고는 분명히 다르게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분인데 그 서운함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한 만큼의 서운함은 이해를 하지만 저는 우리가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 거라는 걸 여러분께서 꼭 잡고 계셔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이제 한 분 더요? 딱 한 분 더 하겠습니다. 저기 손 드신 분. 네.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는 수원 영통구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또 우리 지역구네. 저한테 잘 보이세요. 그 최성훈 PD님 지금 뭐 좀 마음이 상하셨을 수 있는데 다 이해하고요. 저도 좀 불만이 있었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와서 앉아서 듣고 있었는데 약간 그 일반 시민들, 당원들이랑 기자분들, 투쟁하시는 분들 사이에 약간 전제 같은 게 잘못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너무 저희가 당연히 그 아픔이나 해직되신 아나운서 분들을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그리워할 거라고 전제하시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까 그 아나운서 이름을 못 붙이고 발표한다고 하셨을 때 가슴 아파하셨는데 저도 같이 가슴 아파하고 싶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9년 전 언론 상태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그리워해야지 언론이 정상화됐을 때 우리가 누리는 어떤 정상적인 상태가 우리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우리를 대변해주고 그 언론이 정상적이란 걸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9년 전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게 그만큼 그때도 정상이라고 생각했었을 때도 인상적이지도 않았는데 천천히 나빠지면서 분명 그때가 지금보다 더 좋았던 건 맞아요. 지금이 최악인 건 확실한데 이게 좋아진다고 했을 때 그 언론이 어떤 상태인지 이상향이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페북에서 김장겸은 물러가라 이거는 제가 되게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게 왜 좋으냐면 저희한테 직접 어떤 저희가 시민들이 유통하기에 좋은 그 포맷으로 저희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그 외의 어떤 여러 가지 방송이나 PD들이 하는 노력들은 사실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일반 시민들은 도저히 몰라요. 열심히 하고 투쟁적이고 힘든 건 알겠는데 그게 자기들 내부에서 돌아서 우리한테까지 그 치열함이나 그런 게 거의 전해지지 않는다고 느껴져요. 저희가 유통하기 편한 방식으로 뭐 클립, 짤방 이런 거 던지고 막 웹툰 그리고 웹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짤방으로 진짜 500메가가 안 넘는 파일로 그 일침을 놓는 그림들이 떠놀고 이게 언론의 힘이고 이게 당신들이 대적하는 적을 지금 우리가 정상화되면 확실하게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짧은 그림으로 짧게 돌아다녀야 되는데 영화는 크고 무겁고 오래 걸리잖아요. 그게 최선의 방식은 그게 헤비한 방식은 요즘 그 힘들고 지친 기자분들이 투쟁 방식에도 안 맞고 그거를 받아 떠안아서 여론을 확산시켜야 할 우리한테도 그 대화 방식 포맷 자체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기자분들이 그 너무 아까도 PD님께서도 직접 말씀해 주셨지만 뭔가 중요한 시점에 잘 풀릴 거라고 스스로 전제를 깔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랬는데 저기도 잘 안 됐고 대선도 졌고 이랬잖아요. 좀 더 절망회로로 돌려가면서 그 시민들 이 호의가 다가올 거를 기대하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다가가서 좀 우리가 유리하고 유통시키기 쉬운 포맷으로 투쟁 방식을 좀 그 화제를 쉽게 돌릴 수 있게 포맷을 짜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감사합니다. 네, 영통구입니다. 좋으신 말씀이세요. 좋으신 말씀이시고, 다가가지 못해서 죄송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공범자들이 25만의 관객이 보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거의 최고 기록입니다. 최고 기록이고, 글쎄요, 저희들이 느낄 때는 이 영화가 나오고 나는데 여론이 꽤 많이 바뀌었어요.
예, 그 전에는 이 공영방송 회복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포털에서 주로 달리는 댓글의 종류가 어떤 거였냐면, 너네들 결국은 그 시절에 잘 먹고 잘 살았잖아. 이제 정권 바뀌니까 시민들이 정권 바꿔주니까 이제 기어 나오냐. 뭐 이런 식의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는데, 요즘은 한번 보십시오. 그 포털에 댓글 보시면은 그래도 굉장히 애쓴다. 그리고 또 지원한다. 같은 마음이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 변화가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뭐 옳고 뭐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들도 이제 굉장히 사실 많은 방식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고 있고, 뭐 마봉춘 세탁소라든지 뭐 하고 네. 있는데, 아직도 이제 이 정도 노력으로는 좀 충분히 다가가지는 못한 것 같네요. 말씀. 우리 최승호 감독님에게 너무 많은 기대, 모든 걸 다 해주실 걸 기대하는데. 기대하세요. 그러니까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긴 하지만 이제 하나하나 더 많은 아이디어를 보태서 앞으로도 해내실 거지만 다 도와야 돼요. 그러니까 동료분들도 도우실 거고 저희조차도 저는 반성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공범자들 영화 보기 직전까지 제가 언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공영방송 문제에서. 안행이긴 하지만 제가 직전에 미방이기도 했고, 지금 현재 공정방송 관련한 저희 TF에 제가 간사 역할도 맡고 있어요. 근데 다른 현안이 더 급하답시고 손 놓고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제가 반성하거든요. 공범자들 영화 보면서 제가 너무 뜨끔했고, 아직도 이렇게 들끓는 우리 내부 구성원들과 뭘 고민할까? 저 굉장히 소극적인 복수만 했어요. 근데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인데 제 책임감을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다시 환기시켜준 게 저한테는 이 공범자들 영화긴 했어요. 하실 말씀은요, 저희가 남아있겠습니다. 예, 남아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예정된 시간이 다 왔어요. 우리 제작진에서 좀 사인을 주셨는데,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오늘 저는 밤 11시까지 있을 예정이거든요. 정말요. 제가 이제 내일, 저희가 사드 공청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좀 준비를 하느라고 제가 오늘 아마 새벽 1, 2시까지 있을 건데요. 하실 말씀 있으면, 우리 이재정 의원님, 또 박주민 의원님, 좀 끝까지 우리가 마무리 잘 할 테니까는요. 네. 방송을 좀 마쳐야 되는데, 박주민 의원님, 오늘 신입당원분들에게도 또 해주실 말씀도 있으시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있었나요? 대본에? 없었어요. 이거 지금 대본이 없이 가다 보니까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무거워져서. 네네. 일단은 오늘 뭐 편하게 말씀해 주신 것도 좋았고, 또 비판을 받아야 된다거나 또는 비판을 하실 수 있다거나 이런 것도 다 인정이 되죠. 다 인정이 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뭔가 좀 새로운 방향도 좀 찾고 보다 더 좋은 어떤 방법도 찾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핵심인 것 같아요. KBS하고 MBC를 정상화시켜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죠? 예. 더 이상 고대영과 김장겸 손에 있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관심 그리고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아까 이제 예전에 MBC가 어땠지, 예전에 KBS가 어땠지, 저도 아득해서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공영방송을, 뉴스를 보지 않은 지가 너무 꽤 돼서 아득한데, 그거 하나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박주민 변호사의 이제, 아내 되시는 분과 제가 닭장차에 끌려가던 장면이 그때는 뉴스에 나왔어요. 그때 뉴스에 포효하면서 진짜 포효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보더니 너 시집 다 갔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렇지만 저는 결혼했습니다. 포효하면서 끌려가던 장면이 MBC에서도 KBS에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변호사였는데 시민을 보호하러 갔다가 변호사라고 얘기했는데도 끌고 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같으면은 정말 더한 일도 뉴스에 안 나오고 있는 시절이잖아요. 문득 그 생각이 나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MBC가 물론 KBS가 사실은 더 공영방송이지만 MBC라고 하면은 자유 언론의 대명사였었거든요. 그랬던 MBC가 지금은 국민의 지탄을 받는 어떤 단어가 되고 말았는데 그 이름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일에 지금은 MBC 구성원이 아닌 채 나와 계시지만 누구보다 노력하고 계신 선배님이십니다. 우리 최승호 감독님 한 말씀 이제 마무리, 발언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게 참 설명이 어려워요. 너무 오랫동안 망가져 있었으니까. 왜 살려야 되느냐, 이걸 설명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자유한국당이 왜 저러냐를 생각해 보면 KBS, MBC가 회복이 돼서 제대로 살아나는 것이 그만큼 위협적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공영방송에 대해서, 그 당시의 공영방송의 보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을 갖고 계실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논의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근데 그때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은, 또 김대중 대통령은 언론을 통제하지 않는 방법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언론 자유를 주셨어요. 그것이 저는 우리 민주주의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공영방송, 자유로운 공영방송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의제들, 약자에 대한 접근,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접근, 새로운 접근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한 환한 햇살 아래서는 국정농단을 일으켰던 세력들이 그만큼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KBS, MBC가 만약에 정상화돼서 지금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명을 한다면 그 세력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그만큼 더 짧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막으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저는 KBS, MBC 살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박수는 우리 최 감독님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의 그 해직 기자들, 정말 참 언론인들에게 힘내라는 박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제 시간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거든요. 그래도 우리 네. 서당회에서 메시지를 꼭 전해야 될 분이 있으십니다. 네. 저는 우리 이용마 기자님, 마찬가지로 해직 언론인이신데 이 영화에도 나오지만 뭐 뉴스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거예요. 시절은 조금 좋아지는 듯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지금 떠안고 계신 상황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지금 건강이 암 투병하고 있는 중인데 건강이 나아지고 있는 중이지는 않은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악화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 희망을 지금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좀 그렇지만 아주 뭐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그 또렷한 상태거든요. 페이스북에도 아주 긴 글도 쓰고 그래서 굉장히 냉철한 저기를 보여주고 있고, 저는 저희가 이제 한 10월쯤 되면 아마 해고무효 소송에 최종 판결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해고무효 소송에 해고무효 판결이 나올 겁니다. 틀림없이. 나오면 그 이용마 기자 그리고 다른 우리 해고자들과 함께 MBC로 돌아갔을 때 MBC가 새로 복원된 MBC라고 하면 저는 그 힘으로 훨씬 더 견딜 힘을 많이 얻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싸우고 있는 KBS, MBC 구성원들 싸우고 있을 때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지금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용만 기자님에게도 힘내라고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이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공개방송 서당회 방송 2부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